자, 여러분 안녕. 자, 오늘 드림 영상은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영상도 했는데, 활동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찍는 영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4.3이 뭐였지 할 때 체계적으로 정리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를 위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모두가 다 아는 그날 광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만세를 불렀지만 김구 선생님만큼은 조금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죠. 왜?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이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은 바로 이제 나타나죠. 9월 이후부터 미국, 소련이 남북 분할 점령해버립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북쪽은 소련이, 그 다음에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분할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기준은 위도 38도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38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왜 우리가 안 하고 외국이 하느냐? 힘이 없어서죠. 기분이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임시정부 수립이 되고요. 수립하겠다.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겠다. 그리고 이것까지 괜찮아. 근데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하겠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약 36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또 지배를 받으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이게 5년이 될까? 10년, 15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익 세력들은 반대를 외칩니다. 근데 좌익 세력은 처음에는 반대를 외치다가 나중에는 찬성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좌우익 세력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립이 심화되죠. 좀 분위기 이상해지죠. 그러던 와중에 1946년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너네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제2차 세계대전에는, 광복 이전에는 미국의 적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국가들입니다. 일으킨 이탈리아들 포함해서. 근데 이미 끝났잖아. 제2차 세계대전 끝났잖아. 그래서 광복 이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전이 슬슬 시작이 되죠. 그리고 냉전이란 건 미국의 라이벌은 소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소련이죠. 그러면 라이벌들끼리 회의를 하면 잘 되겠냐고? 안 되겠죠. 잘 안 됩니다. 결렬되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 있는 독립운동가죠. 전라남도 정읍에서 미소공동위원회도 잘 안 되니까 우리끼만 정부 수립하자라고 하는, 남한만 단독해서 정부 수립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36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일본 통치를 받아왔는데 이제야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끼리 갈라지면 어쩌자고 하면서 우리 좌익과 우익이 싸우지 말고 같이 힘을 합치자 라고 하는 좌우 합작 운동도 일어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열리지만 당연히 결렬이 되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가 미국하고 소련이 해결 못하니까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유엔은 이제 한번 찬스를 주긴 줘요. 어떻게?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남북한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좀 적었던 북한이,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 적을 수도 있잖아. 하여튼 이런 논리를 들면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엔 소총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능한 지역만 해라. 가능한 지역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남한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얘기하면서 나는 산발도산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절대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는데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발선 넘어서 김일성 만나러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48년으로 넘어가면 5월 10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총선거라는 건 국회의원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 자,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 국회,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나 의회는 입법부죠.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도 없어. 그래서 각종 학자들 모셔놓고 헌법을 만듭니다. 그게 제헌헌법이고요. 그래서 7월 17일이 제헌절이죠. 그리고 이 헌법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제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고, 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간선제로 한다. 대신 뽑는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죠. 이승만이 당선이 되면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야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광복까지 3년 만에. 그러면 광복한 지 지금까지 3년 동안은 누가 통치했냐? 요 시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요 시기까지를 우리는 자, 미군이 통치했다. 그래서 미, 군, 정, 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도 우리 8월 15일 날 정부 수립했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다음 월인 9월 달에 지워야겠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근데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정부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갈라지는 사태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북한군이 38선을 뚫고 쳐들어오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던 광복 이후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오늘 알려고 하는 4.3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주도의 상황으로 넘어가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방 이전에 일본군이 실시했던 결 7호 작전이라는 것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자, 미군이 일본을 본토를 상륙해서 일본을 박살내려고 시나리오를 짠다면 그 거점이 되는 곳이 제주도다라고 일본은 판단을 했고, 그걸 막기 위한 작전 결 7호 작전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제주도를 요새화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복이 되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있으면요, 대충 그리면 자, 이렇게 6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이 6만 명을 다 잘 살게 해줄 만큼의 능력은 당연히 없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업자도 늘어나고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안 좋게도 흉년도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안타깝게도 전염병도, 콜레라라는 전염병도 일어나죠. 그래서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같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는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제주도를 다스리는 미 군정에서 친일 인사를 재등용합니다. 왜? 원래 경찰 하던 사람들이 더 잘할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일 인사들은 와, 광복되니까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미군정에서 자기네 뽑아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맞죠? 그러니까 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제 친일이 아니야. 뭘로 바뀌는 겁니까? 이제 반공으로 바뀌는 거죠. 난 반공이야. 미국에 충성하는 반공이야. 공산당이 싫어. 반공이야. 이런 걸로 하면서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굉장히 열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던 와중에 1946년이 아니고 47년 3월 1일
자, 3.1절 기념 행사에서 자, 한 어린아이가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야, 왜 치고 도망가냐 이렇게 막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야?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이제 경찰들이 발포를 해버린 거죠. 발포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6명이 이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열받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앞에 것들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3월 10일 날 민관 총파업이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야, 너네 다 빨갱이지. 야, 육지에서 응원 경찰 보내주고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자, 서북 청년회 또 입도해서 제주도민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2,500명 정도가 구금당하고요. 자, 3건의 고문 치사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도 살기가 힘들어. 자, 이 상황도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친일 인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열받아. 근데 총 쏴. 사과 안 해. 그냥 사과하라고 요구하니까 또 탄압해. 미치는 겁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그래서 1948년 4월 3일 자, 무장 봉기가 일어나죠. 새벽 2시에. 그래서 명분은 뭡니까? 첫 번째, 탄압이면 항쟁이다. 그러니까 너무 탄압하니까 이렇게 우리도 계속 막고 있을 수만 없지 않냐. 우리 항쟁하겠다 이거고, 두 번째는 자,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이것도 함께 외칩니다. 그러니까 통일 정부를 원했던 건 제주도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런데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연대장 김민열 하고 자, 총사령관 무장대 총사령관 김달삼이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하자 라고 하는 4.28 평화협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 다행이다 했었는데 오라리 방화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오라리에 가서 누가 불질러 버린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했을까? 누군가는 했고, 이거는 평화를 바라지 않았는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뭐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협상은 결렬되죠. 자, 이러던 와중에 자, 5월 10날 여기 50총 선거가 이제 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50총 선거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주도에서도 50총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선거구가 3개인데 2개가 무효가 돼요. 투표 안 하고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1개 선거구만 유효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건데, 그 다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그닥 도움을 준 게 아니야 보니까 지금. 맞죠? 자, 그래서 제주도에 11월 달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계엄령? 왜 저기 쳐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익렬 구현대장은 해임이 됐고요. 박진경을 거쳐서 송유찬 구현대장이 이제 포고령을 내립니다. 포고령. 어떻게? 제주도에서 5km 이상 넘어가서 산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빨갱이고 그래서 총살에 처하겠다 이렇게 포고령을 붙이고, 실제로 11월 달부터 작전이 시행되는데 그걸 우리는 초토화 작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4.3 사건 때 25,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죽게 되는데 그 중에 80%가 이때 죽음을
당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11월이잖아. 11월, 12월, 1월 추울 때잖아. 그쵸? 그 추운 겨울날 제주도에 광풍이 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다음에 봄쯤에 살짝 사그러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 6.25 전쟁이 남아있는 겁니다.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는 자, 좌익 세력, 사회주의 세력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좌익들을 가입시킨 국민 보도 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좌익 세력들 가입시키는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가입하면 쌀도 주네, 뭐 그다음에 빵도 주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좌익 세력이랑 전혀 관련 없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가입하는 겁니다. 왜? 배고픈 시기니까.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기가 아니니까. 자, 그러던 와중에 제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렇게 쭉 쳐들어오죠. 그럼 정부에서 뭘 걱정하느냐? 야, 북한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우리 남한에 있는 좌익 빨갱이 세력들이 여기 다 동조할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불순부자들 싹 다 죽여. 다 빨리 검사해서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보도연맹 등 포함해서 좌익 세력들을 자, 예비 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즉결 처분, 집단 학살을 엄청나게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1954년 7월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안타까운 사건,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4.3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좀 많이 쓰기도 했고 정리가 잘 됐죠. 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